네, 안녕하세요. 투엔치의 서퍼입니다. 엔치입니다. 네, 오늘은 인모드 실적을 갖고 왔습니다. 인모드 실적 발표 영상을 갖고 왔고 네. 일단은 제가 좀 그 포맷을 좀 바꿔봤는데 앞으로는 내러티브, 그러니까 스토리죠. 스토리랑 뒤에 이제 넘버. 이거 내러티브는 넘버입니다. 넘버. 그래서 숫자만 이렇게 딱 두 개의 분야로 나눠서 네. 가져올 거고 일단은 내러티브 같은 게 뭐 여러 개 있었는데 중요한 것만 제가 밑줄을 쳤습니다. 네. 그래서 뭐 힘들었다 하반기 23년 하반기 힘들었고 산업 둔화를 처음으로 겪으면서 가이던스 하향도 그 실제 실적 발표하는 기간이 아니라 그 외의 기간에 가이던스 하향 갑자기 긴급 발표하면서 제 주가도 때려 맞았던 네. 그런 기억이 있고 현재 플랫폼 기계죠 디바이스의 판매의 80% 이상이 리스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고금리랑 대출 심사 기간 연장 지금 현재 매크로 상황이죠. 이것 때문에 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계속 성장이었던 기업인데 성장이 어렵다. 그다음에 거시 환경의 어려움은 가격의 민감은 환자에게 영향을 미쳐서 수요를 낮추고 있다. 이게 크게 두 개인데 1번은 의사 수요가 줄고 있다고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고 있고 환자들의 수요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하거든요. 환자들의 수요가 많아야 의사도 살 거고 그렇죠. 의사들도 미리 구비를 해야 세일즈를 할 거고 이런 관계인데 둘 다 어렵다. 지금 매크로 상황에서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 이게 전부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럭셔리에 대입해 보면 럭셔리는 사실 고객들이 뭐 매크로가 어찌 됐든 저찌 됐든 많이 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럭셔리인 거잖아요. 근데 이건 결국에는 럭셔리가 아닌 거죠. 인모드의 피부 미용은 사실 럭셔리가 아닌 거예요. 그냥 비싼데 조금 더 덜 저항적이었던 것뿐이지 힘들면 장사 없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럭셔리가 부각됐을 때가 뭐 22년도 막 이때쯤 이제 리세션 올 거다 하면서 이렇게 부각이 됐던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그 뭐 구찌나 이런 애들, 그러니까 에르메스, 구찌, 루이비통 이런 애들이 다 같이 당연하게도 럭셔리 섹터로 묶였었는데 요즘은 거기서 또 차별화가 그쵸.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에르메스만 살아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불가리 같은 경우도 지금 수요가 쭌다고. 불가리도 굉장히 명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모드도 아마 그 중 어딘가가 아니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럭셔리 취급은 해줬겠지만 찐 럭셔리라고 보기에는 이제는 어렵다고 판명이 난 거죠 사실.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성장이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물론 다행히도 역성장은 아니어서 매우 다행이지만 그래도 이게 어쨌든 기업이 계속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에르메스 같은 럭셔리는 아니다. 페라리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다. 그쵸.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이제 이게 사실 이번 분기에 굉장한 핵심이었고 전부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앞으로의 미래 얘기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두 개의 신규 플랫폼 2023년 말에 출시해서 안과랑 핸즈프리 이건 이제 의사가 사용하지 않고 고객이 한테 이제 껴주면 의사가 케어 안 해도 고객이 이제 마사지 받고 가는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24년에도 신규 플랫폼 두 개 출시할 거다. 왜냐면 1년에 두 개씩 한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수요를 늘리고 싶다는 마음이고 결국에는 이 성장을 이어가고 싶다는 욕구거든요. 이런 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쟁 관련해서는 뭐 크게 바뀐 건 없고 계속 재고를 이렇게 분산해서 가져갈 거고 이스라엘 기업 세금이 7.5에서 10%로 사실 북미나 이런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굉장히 싸네요. 네, 굉장히 저렴한 거고 어쩌면 이런 부분으로 마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함부로 떠날 수 없는 것 같기도 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럴 수 있겠죠. 네. 참고로 미국 기업 세금이 21%로 네, 21% 정도 되고 더 많이 하는 기업 그 나라들도 많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친기업적인 나라인 거죠 세금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엔 다 이게 넷인컴에서는 다 영향을 받잖아요. FCF로 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영향을 줬을 것 같다. 그다음에 올해 북미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북미 시장은 수요 둔화될 거 예상하고 현재는 결국 아시아와 유럽에서 정도 성장이 일어날 것 같다. 근데 북미가 메인 시장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기업의 매출 성장은 플랫하거나 한 싱글 디짓 한 자릿수 이 정도로 정리가 됐고 이게 이제 스토리의 전부였고 그다음에 이제 숫자적으로 좀 보면은 제가 조금 중요한 것만 사실 이미 지나간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냥 인모드 정도 했다 이고 가이던스 때문에 좀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24년 매출이 495에서 505로 미드포인트 하면 500 밀리언이잖아요. 근데 23년 매출이 492 밀리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3년이 492 이게 8% 성장했던 거예요. 근데 500이면 거의 한 2% 3%? 거의 플래시죠. 네, 플래시죠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가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EPS는 좀 비트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매출 성장은 없고 마진 개선에서 EPS는 좋은 이런 느낌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성장 기업이었었는데 그렇죠. 성장이 안 일어나다 보니까 이 정도 규모의 기업에서는 탑라인 그로스가 사실 더 중요하게 투자자들이 바라보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그 마진이 좋아진 거는 긍정적인 거지만 크게 거기에 대해서 포인트를 안 준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마진으로 컨트롤할 거는 성숙 기업이죠. 네, 성숙 기업이 돼야 이제 마진 컨트롤이 들어가는 건데 성숙 기업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포인트는 이제 성장에 맞추고 있는 거니까 매출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이 부분에서 좀 아쉬운 평가를 많이 받다 보니 주가도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정도 크기의 기업은 뭐 특정 일회성 요인만 포함해도 마진은 쉽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맞아요. 탑라인이 먼저 성장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이번 분기의 결과였고 좀 Q&A로 바로 넘어가 보면 네. 일단은 24년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다 너무 낮으니까 그거 이제 뭐 뭘 기반으로 그렇게 한 거냐. 그러니까 얘네 특징이 항상 보수적 추정. 네, 우리 보수적 추정하고 이번 Q&A에서 1월부터 6월, 그러니까 상반기죠. 상반기 상저하고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어서 이걸 보자마자 1Q, 2Q 실적 발표도 안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지금 여기까지 들었을 때 저는 네. 내년 전체가 힘들 것 같네요. 그렇죠. 그것도 상상에 맞는 말입니다. 네, 왜냐하면 1Q, 2Q는 당장 알 수 있는 어느 정도 분위기가 있고 3Q, 4Q 그래도 좋을 거야라고 하는 건 희망적인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보수적 추정 중이라고 하는데 이제 얘네 특성이 항상 보수적이어서 이게 확실한 뭔가 낌새가 보일 때까지는 컨셉 바꿀 생각은 없다고 하거든요. 아 이게 지금 뭔가 음. 데자뷰 같아요. 그렇죠. 많이 느꼈죠. 엠페이즈와 데자뷰 같네요. 이러다가 또 좋아지면 또 이제 컨셉 바꾸고 하긴 할 텐데 근데 뭐 그건 알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 쉽지 않구나 얘네가 럭셔리라고 보기 힘들겠다 확실히. 그래서 뭐 글로벌 경기 침체 아니면 고금리 영향 확실히 받는다. 이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의 소모품 매출 성장이 얼마니까 사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환자들의 수요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의 수요가 힘든 건 알겠어. 금리도 높고 너네 기계가 워낙 몇 억씩 하니까 못 사는 것도 알겠어. 그러면은 소모품으로 일으켜서 너네가 인기가 많다면 정말 혜자가 있다면 고객들이 와서 많이 맞겠지. 이 의미까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23년 기준으로 Q1에서 Q4로 갈수록 성장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Q1 때는 거의 한 30% 중반대였거든요. YOY 성장으로. 네. 근데 Y4Q에서는 15% 성장으로 그래서 상반기 40%까지 나오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문제는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모드는 생각보다 이 반등한다는 게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게 가이던스와 관련된 질문들이었고 그리고 조금 신기했던 거는 이제 큐테라, 알마 이 경쟁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미 역성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큐테라는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실제로 인모드 CEO가 큐테라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번 분기 레포트 우리가 볼 건데 100% 성장 못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똥을 뿌리는군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얘네는 못했지만 우리는 그래도 성장은 했다. 둔화가 됐지만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지 않았나. 이런 걸 좀 봤고요. 알마는 애초에 23년도 상하반기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얘네 기조는 투자를 지금 멈출 생각 없다. 이럴 때일수록 투자를 더 많이 해서 격차를 벌려 나가야 된다. 돈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현금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기반한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 이제 미래 수요거든요. 사실 이게 전부예요. 이번 분기 때 미래 수요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의사의 수요와 고객의 수요 둔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피부 미용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 비침습과 최소 침습이 있는데 인모드의 메인 핵심은 최소 침습입니다. 비침습은 사실 매출의 10%. 네, 그래서 메인은 아니고 단가도 낮아서 얘네들 말로는 커머디티 원자재 같은 성격이 있다. 네, 이런 느낌이고 네, 비침습은 이제 비침습과 최소 침습과 수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침습은 수술보다는 저렴하다. 그래도 단가가 꽤 세거든요. 우리나라 돈을 따지면 250에서 거의 1,000만 원 돈이니까 상대적으로 단가가 있다. 그래서 경기가 둔화되면서 이 최소 침습입니다. 최소 침습도
둔화를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 성장의 둔화를 의미하지 역성장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계속 이걸 강조했어요. 우리가 마이너스는 아니다. 플랫하거나 성장 둔화일 뿐이지 마이너스는 아니다. 요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소모품 얘기했는데 뭐 사실 여기서 좀 모든 답변이 되진 않은. 그러니까 저는 제가 궁금했던 거는 앞으로의 미래 수요를 일으킬 드라이브할 그 촉매제가 뭐냐.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사실 이게 터져줘야 실제 성장이 이어질 거니까. 그렇죠. 이게 궁금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좀 유의미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23년에 새로 나온 엠비전과 디파인이라는 신제품에 이번 분기 기여도가 얼마나 되냐, 신제품이 얼마나 그 반응이 있냐. 근데 2분기 중반에 나와서 거의 한 6개월 정도, 6, 7개월 정도 매출이 나왔는데 연말까지 30밀리언 정도 나왔다. 근데 아까 나왔던 게 1년 수익률이 1년 그 레비뉴가 아까 500 미드포인트 500밀리언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걸 이제 거의 한 반기였으니까 한 반기로 치면 250이었잖아요. 그러면 한 15%? 네,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매출의 15%에 기여를 한 거죠. 하반기 동안. 그렇죠. 그래서 의사 환자 모두 리뷰 좋고 모멘텀도 23년도에 계속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만 이제 팔리고 있었는데 캐나다랑 유럽 시장에서 이제 파리에서 쇼케이스 진행하고 반응 좋았고 유럽에 이제 그 디스트리뷰터 이거 뿌려줄 애들 찾고 영업 인력 교육 들어갈 거다. 그래서 투자도 계속 할 거고 유럽에서도 계속 이제 매출 늘릴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중요하게 했냐면 미래 수요라는 관점입니다. 얘네 기존에 모피어스라는 대표 제품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새롭게 이제 매출을 일으켜줄 만한 것들, 그리고 얘는 이제 피부과였는데 안과로도 진출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좋으면은 좀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좌절했던 게 이게 성장한다는 걸 가정을 했을 텐데, 그렇죠. 근데 매출 성장률은 플랫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꺾인다는 거거든요. 제가 느끼기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게 참 아쉽다. 이런,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뭔가 엄청 기대하기는 힘든. 뭔가 볼수록 엠페이지 같네요. 디스트리뷰터 네. 찾고 영업 인력 교육 교육 들어가고 들어가고. 뭐 배터리 넣는데 인버터 아작 나고. 그렇죠. 이런 느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본 배분 또 나왔는데 뭐 M&A 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좀 구체적인 게 나왔어요. 일단은 지금 3월 초에 다음 단계로 갈지 말지 정할 회사가 하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략적 M&A 할 거고 본인들한테 도움 되는 것들. 근데 확실한 거는 그 얘네가 얘기하는 뭐 얘기를 하고 있을 테니까 피인수 기업이 지금 시장 매크로 상황이 좀 안 좋으니까 가치를 제대로 측정받지 않아서 팔 생각이 없는 상황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집 팔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 얘기보다는 집을 판다는 건 사실 살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아 뭐 그건 그렇죠.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살 생각은 있는데 얘네가 가격을 싸게 살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얘네도 그냥 아 우리는 안 팔아도 돼. 그냥 기업 자체로 지금 돈 벌고 문제 없어. 라고 나오면 살 수는 없는 거죠. 가격이 안 맞으면. 이런 상황이고 좀 생각 정리를 하면은 3분기 때 제가 했던 생각인데 이제 제가 썼던 이제 그 멘트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소모품 매출 비중이랑 이제 고금리로 인해서 리스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이번 분기 안 좋다는 거 나왔죠. 네, 배드하다. 그다음에 이스라엘 전쟁 관련해서는 뭐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큰 문제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근데 3분기도 그랬지만 결국에는 통제 불가능한 변수다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 네. 그다음에 전분기에 나왔던 비만약 시장의 개화가 이제 새로운 트렌드, 이게 이제 드라이브가 될지. 비만약이 들어서 피부가 처지면 피부 미용을 받는다는 로직이었는데 이번 분기에 이 내용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나오지 않았다고 저는 찾아봤죠. 그래서 일라일리의 젯바운드가 작년 12월 5일 날 출시가 되는데 이제 그 비만약을 보통 72주 투여하면 21%의 몸무게 감소 효과라고 하거든요. 72주면 1년 하고도 1.5년. 근데 이제 제가 커뮤니티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 7개월 정도만 맞아도 효과가 슬슬 나타난다고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1년 정도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러니까 12월 5일 됐으면 24년 12월 5일 되면 이제 젯바운드 맞은 사람들이 슬슬 피부도 처질 거란 얘기죠. 살이 빠질 거고. 네, 살이 빠질 거고 피부도 처질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하반기 말쯤은 돼야 모멘텀이 생길 거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기대하시지 마라. 그러니까 올해는 아니다. 네, 올해는 크게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에르메스나 페라리 같은 지위가 절대 아니다. 덜 민감하긴 하지만 결국 경기 소비자다. 얘도 피해갈 수 없다. 뭐 단가 올려도 Q가 유지된다고 보는 분야도 아니다. 그다음에 마진 관리해서 계속 바텀라인을 컨셉 미트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건 잘하고 있으니까 탑라인 그로스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까 나왔던 디파인이나 뭐 안과 앰비전 같은 것도 어떻게든 이쪽으로 끌어올려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근데 이거 확정은 못 짓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뻘돈 안 쓰는 거를 받아들이자. 네, 돈은 워낙 많으니까 최악은 아니죠. 그렇죠. 최악은 아니죠. 최악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 거의 한 40에서 50%가 현금이거든요. 그래서 뭐 언젠가 한 번은 저 PBR주 가자. 네. 이럴 거면 그냥 코스닥 상향시키고 저 PBR주 가자.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살 생각 없다 저도. 아. 이런 상황이고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혼자 끄적인 건데 제가 요즘 PQC 관점을 되게 좋아하는데 프라이스 지속적인 상승 현재 불가능하다. 이거는 그냥 이미 증명된 거고. 그럼 Q 성장 뭐로 할 거냐? 의사 수요, 환자 수요 따로 볼 수 있는데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인모드가 뭔가 독립적으로 나서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독립적으로 한다는 건 이제 뭐 디파인이든 앰비전이든 아니면은 뭐 모피어스든 그런 걸 더 판다는 건데 쉽진 않아 보이고 카탈리스트가 결국엔 필요한데 뭔가 대외적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비만약 정도? 뭐 비만약 외에 사람들이 피부 미용을 더 받아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라는 상상을 막 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피부 미용을 리프팅을 해야 되고 그 지방을 이렇게 띄어 올려줘야 되는지 뭐 그게 하나의 트렌드가 된다는 건 사실 제가 봤을 때 상상은 좀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뭐 내년까지는 계속 금리 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 때문에 수요가 완전 직격탄을 맞은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결국 금리가 낮아지거나 경기가 나아지거나 정도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인모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 침체 맞아버리면 어메이징. 어메이징하네. C는 뭐 잘하고 있어요. 사실 C를 통해서 계속 비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C 관리는 잘하고 있고. 근데 이제 앞으로 C를 더 바짝 조일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게 본인들이 Q를 늘리기 위해서 계속 투자한다 그랬거든요.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마치 삼성의 초격차를 보는 듯한 삼성은 아니지만 이런 느낌이고 자원 배분은 뭐 제가 봤을 땐 최악은 아니다. 네, M&A 하고 싶어 하지만 그렇죠. 뭐 안 맞는 걸 억지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다음에 재무 건전성은 사실 옛날부터 워낙 좋다고 생각해서 크게 문제 없고 FCF도 좋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이걸 좀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들의 Q를 늘릴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 저는 지금 떠오르는 건 위에 말했던 비만약, 경기, 뭐 경기, 금리 이 정도가 있는데 뭐 모르죠. 뭐 누가 뭐 테일러 스위프트가 틱톡 나와가지고 인모드 뭐 이렇게 할지 뭐 모르죠. 모르는데 모르는 거죠. 그냥 그런 상상들을 많이 해보면 또 어떤 연쇄작용이 일어나서 될 수도 있는 것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투자에서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상상 왜 사람들이 더 피부 미용을 받을까 이런 게 뭐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만 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뭐 그런 것도 네, 있겠죠. 사실 말도 안 되지만 적용된다 그러면 또 다르거든요. 판이 뒤집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약간 좀 재밌는 생각이 든 게 네, 원래 피부 미용이나 화장 같은 게 네, 젊은 여성, 그러니까 여성한테 포커싱 돼 있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게 이제 최근에 남성한테도 확장이 된 것처럼 네, 이게 점점 그 피부 미용을 받고 하는 게 네. 막 20대에서 50대 여성이 아니라 네. 그 이상 막 7, 80대도 7, 80대 7, 80대까지 확장이 된다면 이 사람들은 정말 피부 미용이 필요한 20대 때는 피부 미용이 약간 서브였고 뭐 옷을 산다거나 돈이 있으면 옵션 같은 거죠. 예, 그렇죠. 근데 피부 미용은 하면 좋은 거고 그 옷을 사거나 화장품을 사는 게 먼저였다면 이 7, 80대의 미용, 그러니까 놀 줄 아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피부 미용이 먼저가 되는. 그러니까 시장의 확장인 거죠. 피부 미용이 사실 고령화 테마도 저는 보고 있긴 한데 피부 미용이 뭐 그냥 상상입니다. 네. 그럴 리 없겠지만 정력에 좋다. 그렇죠. 그러니까 7, 80대 애들에게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 피부가 처져 있는 세포들을 죽여서 뭐 어떻게 하는 게 어떤 뭐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온다. 또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들의 어떤 트렌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상들을 많이 해보는 게 사실 되게 재밌는 겁니다. 뭐 알아서 피부 처짐이
치매와 관련이 있더라. 뭐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건데. 그렇죠. 네, 그냥 사실 뭐 그냥 이런저런 상상해보는 겁니다. 학생 일어나. 네, 제가 정리한 건 여기까지고 네, 다음에는 이제 블룸에너지 그거 거의 끝나가지고 아, 네. 또 이제 분석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재밌는 내용 주셨는데 좀 인모드 주주분들도 좀 힘이 안 나실 것 같아요. 그냥 이번 기다려야 된다. 실제로 보고. 근데 뭐 제가 미리 겪은 엠페이지 주주로서 뭐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맞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오히려 그때 팔았으면 더 후회했을 거고 시장은 생각보다 빨리 반등한다. 맞아요. 이게 조금이라도 끼미가 보이면은 맞아요. 뭐 아 나는 좀 이따 사야지 해도 뭐 지금 사라는 건 아닌데 맞아요. 정말 따라잡을 새가 매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매일 놓치죠. 정말 로켓처럼 올라가니까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서 힘을 내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킹 반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킹 시장은 반영이기 킹 반영하기 때문에 정말 빠릅니다. 올라가는 네. 것도. 뭐 놓칠 수 없으니 저는 팔 생각 없고 그렇다고 살 생각도 없다. 네, 계속 이건 변치 않을 것 같아요. 점점 그런 종목들이 늘어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다 창고에 자꾸 네, 창고에 묻어놓고 넣어두시는 것 같은데. 네, 메이플 랜드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